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 정철수 PD입니다. 취재공책 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사 취재 전문기자 서정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열린검TV가 최근에 생방송 중에 법인 IP의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유발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방송 중에 튕김 현상도 있고요. 심각한 렉 걸림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것은 유튜브 측과는 상관이 없이요. 저희 열린검TV 생방송 송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IP,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건데요. 이에 이제 금일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를 통해서 현재 모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생방송을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취재공책을 녹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방처럼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챗도 좀 많이 싸주시고. 네, 슈퍼챗 싸주시고 생방송처럼 좀 봐주십시오. 네, 후원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보안 점검을 다 끝내고 저희가 제대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이 오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별히 뭐 방법이 없다. 일단 결국에는 이제 IP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내일 강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니까 일단 보안 업체에 한번 이름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공조부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검찰, 검찰만 빼고. 그렇게 해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정부 과천청사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은 아예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쌩깐 거죠. 침대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기류가 좀 심상치 않죠? 계속해서 조그만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떤 그 재판의 진행이나 어떤 헌재 활동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탄핵할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광훈을 비롯해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종의 진영 간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댓글 부대들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지난 박근혜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후에 파면 직전에 박근혜가 기자들을 다 이렇게 초대해서 기자 쇼쇼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또 윤석열이가 따라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8년 전 저도 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론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몇몇 언론 매체에서 내일 또 윤석열이가 기자들을 불러서 문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플갱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박근혜를 쫓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그 당시 수사에서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를 수사해서 탄핵으로 이르게 한 인물인데 지금 8년 만에 자신이 지금 반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법조인들, 유튜버들이 거의 뭐 같은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모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보도하는 언론도 검찰의 선수치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어떤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도 있기도 하고, 국회가 이제 자꾸 법리 논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끝없는 이제 말씨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영 대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한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검TV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렇게 진영 대결을 몰고 가게 되면은 결국 진흙탕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
네. 이게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체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경제도 산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하루빨리 체포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수기가 버젓이 멀쩡한 이상 진해탕 싸움과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수본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인데 네. 다른 어떤 부하들은 전부 이제 체포도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된 이후인데 네. 내란 수괴가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체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서 네. 국수본에 대한 압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네. 내란 수괴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구속 수감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고 소환 조사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체포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 공조부, 국수본이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 구금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수사기관이 살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명분도 얻을 것이고 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법리적인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사 당국의 의지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또 그쪽은 원래 수사를 해야 할 권한도 없는 곳이고 공조부가 지금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 윤석열을 체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루빨리 한시가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첫 방송을 했어요. 최혁진잼. 네. 네, 어제 우리 서영필 기자님도 함께 방송을 하셨는데 재밌게 하셨죠? 예, 네. 뭐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네. 잘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디도스 공격 때문에 네. 첫방 치고는 좀 그래도 조회수가 7만이 넘었습니다. 예, 네. 저도 방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지난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저희 최혁진잼에서 소개를 했지만 지난 10월 19일 날 저희 열린과TV 공짜장 썰전에서 소개했던 백모도사, 네. 백도사의 예언이 적중을 아, 예, 정확히 했지 않습니까? 맞았습니다.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쇼츠? 네. 하나의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 네. 자신을 자칭 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메일로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 시장 때 비상계엄령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먼저 유은의 탄핵이죠. 올해 12월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의 말이 맞다라면 예. 올해 12월 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게 이제 그들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기운은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보도가 보도라기보다 썰전에서 네. 방송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 관련된 영상이 돌고 있어서 최근에 열린과TV 구독자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정확하게 네. 계엄과 탄핵을 맞춰서 네. 자, 아무튼 지난 방송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백도사의 예언 중 하나가 자신이 영행을 통해서 올 겨울에 윤석열이가 체포되는 장면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영상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운은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사님의 결론은 어쨌든 간에 윤 정부를 빨리 끝내야 네. 그런 불행한 일들이 네. 우리 주변에 안 생긴다 뭐 그런 취지로 그런데 이분은 이해하면 되는 미리 건가요? 봤답니다. 자기가 영행, 네. 영적인 눈으로 본 곳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현상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행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가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글쎄요. 현재 국회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김건희 특검도 이제 곧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겨울이면 내년 4월 이전에는 구속이 될 것 그렇죠. 내년 같습니다. 한 2월, 3월까지는 겨울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늦어도 1월달 안으로는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될 것 같고 또 김건희 씨는 4월달 이전에는 네, 구속이 될 듯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또 이게 10월 19일 방송이니까 그렇죠. 네. 자,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열린광 TV는 무슨 뭐 무속이라든가 뭐 예언가를 믿는다든가 백도사를 신뢰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 믿으시죠? 저도 원래 천주교였다가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습니다. 네. 저 열린광 TV가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저희 소속원 누구라도 어떤 이런 무속적, 역술적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백도서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것은 김건희 씨가 믿고 있는 일본 주술적 믿음과 우리나라 역술인들 혹은 도사로 일컫는 어떤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무속적 상황과는 좀 다르다.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공짜전 썰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런 도인들 그리고 자연적으로 혹은 자연현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적중시키고 예언했던 수많은 도인들, 뭐 그런 기인들, 뭐 그런 무속인들이 있어 왔고 다른 나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런 또 그런 기인들은 대부분 이제 주술가들인 거고 주술이 원래 일본 것이기 일본에서,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과 도인들과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한일전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백도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운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도인이신 거고. 도인이고. 네. 김건희가 믿고 있는 일본 주술은 또 일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분의 얘기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을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지 네. 딱히 뭐 저희가 뭘 믿고 있어서 예. 그렇다는 점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립니다. 다만 이 백도사의 말에 대한 조짐이 좀 있는 것이 검찰이 공수처의 강력한 요청에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윤석열을 수사할 명분이 없어서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결국 검찰이 법적으로도 윤석열을 내란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없다. 그렇죠.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네. 네, 두 손을 든 것이죠. 근데 끝까지 그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네. 알다시피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과거 이제 박근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었고 팀원이었고 그때 팀장이 윤석열이었거든요. 네. 끝까지 아마 윤석열을 감싸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 고집을 피워서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끝까지 증거인멸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이죠. 김용현 네.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인간은 넘기지 않고 윤석열하고 이상민만 넘겼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핵심 주요 체포한 사람들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결국 또 싸움이 공수처하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공수처가 18일 이제 오후 12시 20분쯤에 문상호 전 정보사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 체포 후에 사후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풀려난 지 2일 만에 네.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문제였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 롯데리아에서 네. 같이 그 계엄을 모의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오만 롯데리아가 지금 무슨 계엄 그쵸. 사령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내란버거 왜 안 그런 만드냐 그러고. 네. AI도 돌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검찰을 제외한 경찰, 국수본, 군검찰, 공수처 등이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국민의 어떤 그 탄핵 의지를 네.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 연령대에서 즉각 윤석열 체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0대도 57.4%, 60%에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이건 뭐 네. 당장 체포해야 될 상황인데 마지막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도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증거인멸을 이미 다 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이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맞습니다. 따로 돌아갑니다. 네. 네.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 속개가 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양복 입고 네.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자기가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네. 모습과 체포가 돼서 수의를 입고 추석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느낌,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윤석열 아직 형식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양복 입고 정확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네. 빨리 체포해서 포승줄에 네. 그렇게 수의 입고 임하는 게 그게 모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백도사가 네. 겨울 안에 갇힌다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고. 네. 네. 저는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런 그렇습니까? 거는 믿어볼랍니다. 그런 것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날 저희 월요 보도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으로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7만 조회수는 넘어갔는데 김춘식을 찾았다. 네. 이재명이 그 땡원들을 혼택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그놈들인데 일본의 그림자라는 썸네일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김충식이가 세종 호텔에서 진물을 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서 최초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밀정을 심어 놓고 있고 그 밀정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 김충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를 저희가 한 겁니다. 김충식에 대한 얘기를 왜 열린검팀만 할까요? 이게 충분히 제가 기자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후속 보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안 받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그래도 대다수의 기성 리거 미디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도 존재하고 네.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제 정재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용산을 팔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권을 나눈 일에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잡아야만이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 의혹들을 낱낱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 같이 뭐라고 할까 지난 대선 과정에 잠깐 개입했던 사람에 너무 언론이 목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취재를 안 하죠. 혹시 이렇게 네. 우리 김충식 관련돼서 취재하려고 다니다 보면은 다른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마주치거나 취재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늘 장담을 하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막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그런 정국에 맞물려서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제대로 조명이 네.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요. 그리고 통일교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경찰에 상당히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고 정재계에도 다수의 또 인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으로 현재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장인 김충식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저희가 최종 호텔에서 네. 김충식이가 자기 집무실처럼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최종 네. 호텔에서 예, 계속 예, 만나고 있었죠. 맞습니다. 취재하셨죠. 네. 네. 누구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으시죠? 예, 평범한 어떤 투숙객은 아니었고요.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대다수의 첩보원들과 제보자들이 열린광TV에 김건희의 새 아빠, 새 아버지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이 김충식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에게 많은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열린공감TV만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김충식이가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해왔었고 네. 그거를 제가 월요일날 월요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도를 했었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을 실제 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해서 여러 정보를 취득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안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해요. 아마 구체적인 모의 시기가 2023년 여름부터였을 거예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일을 실행해줄 장군들을 하나 둘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임성근 장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장군이죠. 2024년 말에 전쟁이 발발하면 1년 이내 전쟁 끝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북에 진출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황당한 소리이긴 한데 이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 열린공감TV 외에는 일본 혹은 일본 자위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항상 저희가 먼저 보도하면 뒤따라서 네.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는 꼭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대로 아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충식의 꿈은 일본을 위해서 김건희가 나중에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위대를 한국에 입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입성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 자위대의 주둔지를 DMZ로 네. 하기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열린공감TV가 오랫동안 탐사 취재해온 이 김충식의 사단법인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를 통해서 DMZ 안에 유엔 우정의 동산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실제 실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DMZ 안에 김충식이가 그러한 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어느 기관도 답을 주진 않았어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는데 국토부에서조차도 말해줄 수 없고 대답해줄 수 없다였고요. 또 여기가 노상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노상면의 그 면사무소조차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관할 군부대에서조차도 자기들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네. 그랬습니다. 결국 저희가 조명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네. 국정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큰 땅을 불어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김건희로 그럴 보이는 수밖에 것이죠. 없겠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크기가 8,000평이라는 겁니다. 네. 8,000평. 수상하죠? 자, 자위대가 한국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 교두보를 바로 말씀드렸던 DMZ 안에 있는 땅으로 한다는 건데 8,000평이 먼저 그 교두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수변공원 30만 평을 또 받았다는 제보도 현재 들리고 있어서 저희가 또 취재 중에 있지요. 가급적 오늘 취재공책 방송은 제가 이제 주로 화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서대필 기자님은 이제 맞장구를 치는 정도만 하기로 했던 이유가 제가 요 내용을 정리를 했고 서대필 기자가 워낙 다른 취재를 하느라고 바빠서 네. 네, 오늘은 많은 말씀을 못 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기미가요 가사에 네. 두 개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0과 8000입니다. 1000, 8000. 천황의 세계는 1000대, 8000대에 걸쳐서 자갈이 바위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일본 국왕의 치세가 1000대, 8000대까지 이어지기를 염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선 승리한 날이 2022년 3월 9일입니다. 9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선포한 날이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네. 딱 1000일째였습니다. 1000일. 네. 소름 끼치죠? 네. 그리고 8000. 이건 뭐냐면 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훈련을 합니다. 네. 10월 달부터 2달간. 그 계엄 훈련의 훈련명이 충성 8000입니다. 8000.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어느 곳에서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왜
충성 8천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8천 명일 리도 없고. 그러게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식이가 불어받았던 DMZ 안의 땅,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네. 1137번지. 그 DMZ 안에는 민통선이라고 해서 저 민간인 통제선이죠. 네, 민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땅에 정체불명의 분홍색 컨테이너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거 저희가 다 촬영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현재까지도 해당 땅에 대해서 국토부, 파주시청, 장단면 사무소 그 어디에도 해당 땅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식의 집무실에서 발견됐던 DMZ 공원 조성 설립 계획안의 증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민통선 내부의 군부대 시설도 아닌 민간인 시설에 대해 관련 관청들에게 문의를 해보았는데 모두 알 수 없다라는 대답만 했고요. 결국 이 해당 토지 사용 허가는 국정원에서 줬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정원에 문의를 해보니 전혀 뭐 쌩까고 있어서 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을 제대로 해줄 리가 없죠. 네. 자, 만약 김충식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일본의 꿈인 이 대동아 공영의 교두보를 DMZ로 하는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계엄 또는 국지전 같은 정말 실로 어처구니 없는 계략을 꾸몄다라면 이는 정말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과연 수사기관이 여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렵겠죠. 네. 자, 저희 열린감TV는 전직 정보사 사령관 노상원 씨가 김충식을 만나왔다는 첩보를 받고 꾸준히 김충식을 추적 취재해왔고 지난 월요 보도를 통해서 세종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노상원 씨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상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민주당에 제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사가 잘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군을 한반도에 진군시키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위치가 현 DMZ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일본의 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연치 않지만은 결국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수치스러운 어둠을 벗고 광복을 맞이한 날이잖아요. 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결과 그 미국이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세계 질서가 맡겨졌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독립은 결국 한국의 목이 아닌 강대국의 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얄타 회담 잘 아신가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얄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여기 얄타 회담 관련된 것인데 결국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에 의해서 허리 38선이 그어졌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 등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두 차례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45년 8월 10일 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에 수락을 했고요. 이에 미국이 전쟁성 작전국 전략 정착단에서 일본군의 항복 조건을 담긴 항복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일반 명령체 1호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명령체 1호가 일본 쪽 사람들과 함께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네. 30분 만에. 30분 만에. 네. 너무 그래서 빠른데요? 네. 일본의 땅을 어디까지 관할을 해야 될지 이를 이제 청색선을 그은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일반 명령 문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청색선의 구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남한 쪽까지 돼 있군요. 38선을 딱. 네. 와,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일본 4개 섬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까지네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이 그때 전쟁에 패망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일본이 결국 언젠가는 다시 또 동북아 공영을 위해서 저 선, 38선을 자신들의 마지막 선으로 보고 저기서 다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노선이 여기 38선이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도 대동아 공영의 훗날을 기약을 하면서 한반도 분할을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 그 당시에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만약의 경우에 일본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로 한반도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곳이 DMZ로 38선 쪽으로 설정을 해서 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8,000평, 30만 평 조성 계획을 네. 김춘식이 했다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인 겁니다. 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네요. 네.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실제 1945년 초부터 일본 군부에 의해서 38선 분할선이 검토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었고 결국 이 김충식의 주장과 일본의 꿈은 고스란히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전달이 됐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은 어차피 나의 말을 들어야 할 장님무사이고 꼭두각시고. 네. 자기가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주술을 부려서 윤석열을 칼을 휘두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남북 통일을 통해서 자신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즉 본인 스스로가 남북 문제에 직접 나설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렇죠. 선출된 적도 없고. 네. 지가 뭔데? 네. 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자기 사건이 좀 조용해지면 자기가 직접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추정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새로운 내각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자마자 보통 미국을 먼저 찾아가고 그렇죠. 인사하러 가는데 네. 보통. 네. 트럼프를 먼저 만나야 맞는 되는 건데 건데요. 네. 한국을 가장 먼저 국빈 방문하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네. 과연 그렇게까지 일본의 신임 총리가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아와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기다가 전임이었죠. 기시다 총리 또한 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방문 국가로 한국의 윤석열을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네. 도대체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과 만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을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전에 논의되던 것들을 네. 이게 매조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닌가.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보도를 할 수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그 비밀스러운 극비에 가까운 판도라의 상자가 곧 저희 열린감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밀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밀정들이 또 국민의 암당, 국민의 힘당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당은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 정당이고 네. 극우에 가까운, 그것도 일본 극우에 가까운, 일본을 위한 일본 극우에 가까운 일본 지향형 정당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이 내란으로 인해서 내란 공동정범당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민의 암당이 이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예, 들었었습니다. 네. 서울시의 조례상에 공공장소에서
일본의 전범기라고 할 수 있는 우길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네. 아무데나 서울시에 일본 우길기를 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의 힘당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여기서 잠깐 저희 열린감TV가 외부 광고를 이제 시작을 네. 했기 때문에 관련된 광고를 좀 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공책 시간은 보도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열린감TV가 이제 최근에 외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열린감TV의 외부 광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광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광고 수익은 저희 열린감TV의 영상이 대부분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다 하더라도 광고 수익은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열공 마크를 현재 달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저희 열린감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슈퍼챗을 쏴주시면은 그것이 유튜브에서 수익으로 저희에게 이제 쉐어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별도의 외부 광고를 받아야만이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후원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열린감TV가 그동안 알다시피 그 경영권 강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악마화가 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려 했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인포벨이라는 좀 중견 기업이죠. 중대형 광고 업체인데 굉장히 많은 민영 방송에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광고를 줬습니다. 근데 이 광고도 역시 시청한다고 해서 광고비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구매를 하셔야만이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신상품인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노다지 영양 양곰탕입니다. 양곰탕. 혹시 양곰탕 드셔보셨어요? 예. 없어서 못 먹죠. 네. 아, 그래요? 네. 자, 양곰탕, 노다지 영양 양곰탕, 한 팩당 750g짜리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맛과 영양에 불만족할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광고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장탕 마니아들께 고합니다. 쫄깃쫄깃 양과 내장이 가득가득 듬뿍듬뿍 한우 사골 국물로 진하게 구수함과 얼큰함이 하나가 된 노다지 영양 양곰탕. 한국인의 진짜 보양식은 노다지. 맛있어서 노다지. 양이 정말 노다지 영양 양곰탕. 일일이 하나하나 손질해 깨끗이 세척한 깐양과 내장을 엄선 100% 한우 사골 육수를 부어 한 팩에 750g 넉넉하게 7팩 14인분 기저가 49,900원 두 세트 14팩 28인분은 만원 할인 찬스. 한 달 29,933원에 만나보세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저게 그 하나에 너무 싼데요? 네. 7팩 14인분이 49,900원. 네. 그렇게 해서 7팩 해서 14팩이면은 28인분이잖아요? 네. 89,800원. 쌉니다. 네. 080-707-1110으로 주문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주문하시면은 열린감TV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반드시 080-707-1110으로 주문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하에 유라이트가 득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으로도 지난 총선에 유라이트가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라든가 또 광복절을 부인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죠. 그래서 광복절 행사를 취소한다든가 서울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기도 했었고요.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사훈련을 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 다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전범기 우길기를 달고 한국에 일본 군함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전라도 천년사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잘 모릅니다. 설명해 네.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는 그 임나 일본 부설이 임나 있습니다. 일본 부설, 네. 그거를 근거로 쓰인 일본 서기 기술 내용이 차용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내년 2025년이 을사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을사늑약이 있었던, 지 네. 120년 1905년이었으니까요. 네. 맞이하는 해입니다. 네. 천공이 자신들의 재산만 모아놓고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만약 통일이 안 되면 자신을 스승이라고도 부르지도 말라. 이거 굉장히 네. 천공 입장에서는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거의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천공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일 텐데 그렇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제자들한테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이 안 되면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은 2025년 가을쯤에 무언가 사건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미일 프레임워크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명하는 순간 일본 재무장의 디딤돌이 되는 문서가 된 것이고 결국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이 자동 참전하게 된다는 문서이기도 한 겁니다. 네. 엄청난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 정권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성에서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압니다. 역사 정의를 앞세워서 훼손하면서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그러다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이죠. 그때도 여전히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그리고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했던 네. 사람입니다. 열린검티 취재에 의하면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란 인물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밀정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일본 통일교 총책이 일련 정종, 천리교 등과 연관이 있고 일본의 막부 상징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기리는 니코 동조군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니코는 우리나라 말로 천리? 일광입니다. 아, 일광이군요. 일광조계종. 네. 일광. 김건희, 윤석열 연등이 걸려있던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바쳤던 건진법사 네. 구속됐죠? 전성배 씨. 네. 네. 어제 구속됐습니다. 근데 또 검찰이 잡아들였어요. 네. 2018년도 사건을 네. 이제 와서 잡아들인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네. 6년이 지난 그거를 내용인데요. 이제 와서 잡아들인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것도 저희가 상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성배 씨, 건전법사가 주관한 행사로 알려졌던 그 종파는 정통 불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조계종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광조계종. 네. 일광조계종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저 옆에 건진법사 옆에 있는 저 눈 네. 감고 있는 저분. 스님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저 사람이 해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창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일광조계종을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장시자입니다. 네. 저 사람이 바로 건진의 스승이고 김건희가 수시로 축원 기도를 부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의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도 현재 연령법팀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건물명도 일광이었습니다. 네. 황하영의 아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대표 십상시로 알려져 있는 황종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일광은 우길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자, 김충식은 오랫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미래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파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들의 계획은 북을 자극하거나 계략을 꾸면서 북의 소행으로 보이게 하는 것, 또는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국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엄을 선포해서 결국에는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거였고, 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빌미로 소요를 일으켜서 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북을 타격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하면 좋겠는데.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경우 일본 대동아 공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에 일본에 의해서 그어진 38선을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최후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김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DM재단에 8,000평에 이르는 국가 소유 땅을 윤석열을 통해서 불어받아서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충식, 윤석열, 김건희 등 이들은 2025년 을사늑약 120년 해에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키고, 김건희는 스스로 통일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힘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수포가 되게 된 배경, 아직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거의 힘들게 된 배경에는 백도사가 네. 주장하기로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 무기들을 무찔렀다. 한일전 승리. 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믿진 않고요. 네. 그게 뭐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백도사의 주장을 또 최근에 보내오셨고, 네. 관련된 내용은 제가 경제전설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방송을 하겠지만 섬뜩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희 열린경TV가 어제도 저희 최혁 찐잼을 통해서 일부 소개를 했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제 입을 통해서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경TV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일단 가제를 정해봤는데요. 안진뱅이 주술사입니다.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가제를 통해서 장르는 모큐멘터리라고 해서, 모큐멘터리가 뭔지는 아십니까? 예, 좀 뭐 극영화의 어떤 느낌을 좀 넣어서 만든 다큐멘터리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네. 가짜 다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알다시피 이 주술 의혹, 열린검토에서 보도했던 주술 의혹들은 사실도 있지만 팩트로 혹은 입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이 종교의 그렇죠. 영역은 맞습니다. 종교의 영역을 사실과 팩트로 갖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성 미디어들도 이 주술 의혹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팩트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도사말을 어떻게 적어서 팩트화시킬 수 이게 맞고 있겠습니까? 틀리고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린검토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취재해왔던 김건희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무속인들, 역술인들, 그리고 더 넘어서 일본 주술사들, 그리고 김건희도 스스로 본인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녀의 생애를 쭉 저희가 조명을 하면서 그녀가 결국 일본의 주술사가 되었고, 명태균 씨가 말한 것처럼 안진뱅이 주술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큐 형식을 빌린 극영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과 혹은 그 가정이 약간씩 미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은 사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서울의 봄도 그렇죠. 전두환을 뭐 전두광 이렇게 바꿨던 그렇죠. 일이 예. 있었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시놉시스를 제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는데요. 시놉시스를 어저께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될 때 일단
제가 판단한 거는 이 주술새의 요란한 주문 소리 그리고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막 들려오면은 명신의 웃음소리가 막 오버랩되면서 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날 때쯤에 일본 니코 동저궁의 막부 장군의 그 기괴한 미소와 딱 겹치는 형상으로 영화가 처음에 시작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청와대 정문이 개방되고 분홍색 매화를 들고 단체로 입장하는 74인의 사람들이 또 조명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보이는 분홍소로 도배된 거리들 그리고 어느 한 골목에 분홍색 간이 외벽 바로 그 이태원 골목에서 창극이 벌어지는 장면도 오버랩이 될 겁니다. 위패도 영정도 없는 조문을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기이하게 조명이 됐듯 싶습니다. 그리고 음양 오행 설과 딱 들어맞는 동남 중서북의 기순환에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시청과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다큐식으로 쭉 조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그 용산 관저에 알 수 없는 수상한 3번 방, 그 수상한 3번 방에서 괴상이 들려오고 그 수상한 3번 방이 과연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남쪽에 박혀있는 수상한 5개의 관, 그 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으며 또 김건희의 선산 인근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과거 삼풍백화점을 닮은 분홍색 건물과 그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납골장도 저희가 다큐에 담을 생각입니다. 정통 조계종이 아닌 일본 호국불교로 알려져 있는 일련 종종 등의 흔적들이 보이고 사찰들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들을 퍼즐처럼 다 엮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텐데 그 그림의 완성의 끝은 김건희 얼굴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떤 시놉시스를 만들어봤고 물론 시놉시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장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큐멘터리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방식은 투자 수익형 클라우딩 펀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수익형 클라우딩 펀딩은 뭔지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이겠죠. 네, 크라우드 펀딩. 예, 크라우드 펀딩. 네, 네. 네, 못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크라우드 펀딩은 뭔지 아시죠? 네, 그 군중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참여해서 함께 펀딩해서 네,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수익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후원형이 있어요. 네. 근데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는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뿐이지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후원형이기 후원하니까 때문에. 도와주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수익형은 자신이 낸 돈에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약정에 따라서 2배, 최대 10배까지도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만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축하고 네. 있는 중이고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듯 싶습니다. 저도 좀 마련해야겠네요. 네. 일단 뭐 금액도 설정을 할 건데요. 네. 일단은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높게 잡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구자를 뭐 구자당 뭐 10만 원, 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 이상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총 제작 비용을 지금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억 원이요. 네. 극영화로 만들게 되면 5억 원은 만들 수가 없고요. 예. 요즘은 극영화는 20억도 작은 돈입니다. 맞습니다. 예, 최소 메모드급 정도가 네. 되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고 그리고 제작 기간도 극영화로 하게 되면 뭐 3, 4개월 혹은 1년 이내는 힘들고요. 최소 2년 가까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 대선 전에 완성이 돼서 개봉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극장 개봉으로 할지 최근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저도 네. 좀 출연을 해서 예. 네,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 퍼스트 레이디처럼 그 극장 개봉으로 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OTT 쪽으로 네.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안에 관계자들을 만나서 결정이 되는군요. 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투자를 하시는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대략 이번 달 안에 감독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일정이 급해졌고 촉박해져서 많은 분들을 소개받고 있고, 저희가 이 시놉시스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작업을 해서 제가 여기저기 관계자들한테 뿌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인데 그저께인가 하셨는데. 네. 감독들 몇 분들이 예. 자기가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연락들이 오고 있어서 당장 내일도 꽤 유명한 감독 한 분을 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상당히 많은 장편, 단편 영화들을 또 다큐들을 만들어서 우수한 해외상도 수상하신 분인데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 두 분 감독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감독이 12월 달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내년 1월 안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할 생각입니다. 저희 시나리오는 워낙 열린광TV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대본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영상을 직접 써도 되고 제안을 하는 데 있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펀딩 조성 계획이 무난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 5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적게는 3억 정도. 네. 그렇게 해서 펀딩이 무난하게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두 달 제작을 거쳐서 하고. 제작을 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60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네. 몇몇 감독들은 2개월 갖고는 힘들다라는 분들도 있고 최소 6개월을 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2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감독도 있어서 예. 일단은 가능한 쪽으로 한번 네. 제가 타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즉 내년 4월에 개봉을 목표로 할 생각입니다. 배급도 하고 과연 4개월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뭐 어느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됐나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남다른 인정 욕구가 강했던 명신이란 사람이 욕구, 있었고 네. 뭐 명신은 뭐 과거 이름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명신. 네. 예, 지금은 지금 이름이 본명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다른 여학생들에 비해서 얼굴에 자신이 없었는데 남성 성향의 성격을 가졌었고 사남매 중에서 셋째로 자신의 욕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소질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네. 고교 시절에 친구들과 일본의 분신사바 놀이에 빠져 지냈고 각종 신흥 종교에 심취를 했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사남매를 방치하고 결국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명신은 작은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을 오가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든 겁니다. 신천지를 믿었다고 해요. 네. 고교 졸업 후에 재수 끝에 후기대학 회화과를 다니면서 몇몇 친구들과 나이트클럽 죽순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명신은 법조계 남성들을 접객하면서 권력의 힘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친 최 씨는 모텔 사업을 하던 중에 검사의 도움으로 구속 위기를 모면하고 한 은행장의 소개로 건설업계 회장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당시 최 씨가 소개받은 재계 사람들 중에 조 회장이라는 한 토건 회사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천황 탄생 축하 연회를 개최하는 등 친일 행각에 뚜렷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회장은 모든 사업의 대소사에 역술인들의 점괘를 믿고 따라섰는데 조 회장은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한 역술인을 통해서 일본의 1년 종종의 음향사인 황 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명신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한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2달도 채 안 돼서 결혼 생활은 파탄됩니다. 이에 명신은 모친 최 씨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 수소문해서 지인으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그 사람이 김충식입니다. 네. 김충식은 명신 모친 최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시령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조 회장 일행은 강원도 동해를 가기 전에 들렸던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던 명신의 모친 최 씨와 김충식을 통해서 동해 인맥들을 소개받습니다. 훗날 동해 인맥 중 황 씨는 명신의 주술적 스승이 됩니다. 명신은 조 회장 일행들을 통해서 많은 역술인, 무속인들을 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들보다 더 영험하다 믿었기에
동해 스승인 일본 음향사 황씨를 통해서 일본 주술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모친 최 씨는 동업자와 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수익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이때 조 회장부터 소개받은 현직 양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갑니다. 라는 식으로 쫙 이렇게 다 얘기하실 줄 알고. 네. 네. 엄청 깁니다. 네. 아, 예. 맛배기만.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맛배기만 했어요. 네. 네, 저도 읽었으니까 네. 저는 네. 맛배기만 일단. 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전명의 주술사, 아직은 가제인데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은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봐서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싶으면 모인 돈 다 돌려드리고 그렇죠. 저희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다 공개할 것이고. 뭐 네.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네. 다 돌려드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 네. 수도 안 있습니다.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네. 하지만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50% 이상은 그래도 좀 모여져야만이 네. 제대로 영화가 진행이 될 수 싶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저희 회사가 부담을 하고 네. 나머지는 투자자들은 한 정확히 푼도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손해 없도록 다 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화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제 말씀만 해서 죄송한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안전뱅이 주술사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계엄 이후에 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간 싸움이 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진보와 보수처럼 그 내란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어서 체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년 2025년이 을사년이고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를 아마 이들은 바랬을 듯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자정설전을 통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은 예언가들, 많은 무속인들,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 혹은 군사학자들이 조명하기를 내년 2025년도에 세계적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특히 일본 혹은 중국, 대만, 한반도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전선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로 진행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부터는 제대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열공.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